돈을 통해서 부양할 건데 그 사업 돈을 어디다 쓸 것이다? 그렇죠. 이 전쟁을 이제 끝내버리고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재건에다가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영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가자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인 우리가 좀 계속해서 팔로우 해주면서 봐야 되는 지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또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시장이 저는 한 차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떤 섹터와 종목 그리고 어떤 방향성으로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흐름을 같이 또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같이 또 영상 화면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월요일 증시가 개장하면서 갭으로 좀 띄워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국장은 사실상 1, 2, 3, 4, 5거래일째 상승을 보여줬는데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게 3시는 안 됐는데 2시 좀 넘어서 찍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하락으로 마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 증시가 한 차례 꺾일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이제 낙수 효과를 한국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보합권 혹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고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전반적으로 이제는 좀 상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계속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팔란티어라든지 뭐 각종 이제 종목들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상승세 랠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 중에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맞춰서 섹터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과 이제 좀 동조화되면서 지수가 비슷하게 가지는 않는데 굉장히 이제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섹터가 비슷하게 간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종목들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제 상장하고 나서 쭉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여기에서 이제 같이 좀 상승할 만한 종목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뭐 소프트웨어나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예,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20% 넘는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현재 브로드컴과 팔란티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또 이제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관련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요 섹터들로 좀 돈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과연 이제 한국 시장을 바라봤을 때 어떤 측면을 좀 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지수가 좀 빠지고 나서 2400선이 무너지면서 완전 깨졌었는데 그 이후로 쫙 밀어 올렸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여전히 좀 불안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렸듯이 현재 수급 자체가 개인을 제외하고 오늘은 심지어 외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매도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래 기관은 그나마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관도 선현물 모두 매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빼고는 모두 시장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개인도 엄밀히 따지면 미국 증시로 정말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빠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나마 연기금이 홀로 이제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연기금도 이게 방어가 이제는 좀 힘에 부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 안에서 지금 현재 돈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 제가 이제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바로 예탁금은 올라가고 있지만 신용잔고가 상당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뭐 12월 12일 기준으로도 그렇고 신용잔고가 떨어지고 있지만 이제 예탁금까지도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좀 감안해서 봐야 될 만한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탁금뿐만 아니라 신용잔고도 떨어지고 있고 신용잔고가 그래도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볼 만은 하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강력하고요. 이제 금 가격도 서서히 좀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유가는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 여전히 뭐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리 가격도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제대로 이제 시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해요. 현재 달러 인덱스 자체가 다시 또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뭐 아시다시피 1월 달에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사실 한 단계 인하할 확률이 거의 96% 정도로 점쳐지고 있어서 PPI가 튀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국 기준금리 한 단계 인하는 거의 정설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인데 결국 엔달러 환율 자체가 이제 안정이 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결국 엔화 강세로 간다든지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글로벌 불경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 좀 브레이크를 좀 거는 동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 타격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유럽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거. 결국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고 그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미국이 만약에 증시가 꺾이는 단계까지 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번 악순환의 고리로 침체로 확 가라앉아 버리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기준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하다가 계속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는 쪽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증시가 꺾일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 계속해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외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팔고 있다. 지금 연기금 말고는 버티고 있는 곳이 없다. 그나마 개인이 사는 정도. 근데 아시죠? 네, 개인이 사는 거는 이 파급력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 어찌 보면 반대급부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위기라고 볼 수 있지만 기회로 저는 삼을 수 있다라고 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정치적 리스크가 도래 있습니다. 이거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좀 있기는 했는데 우리나라만큼 심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프랑스에 제가 있는 건 아니라서 정말 그 분위기를 제대로 읽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는 한국 증시가 훨씬 더 많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결이 된 거 다들 아시죠? 뉴스 보셔서 탄핵안 가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해소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찌됐건 정치적 리스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한국 증시는 과하게 빠졌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규제 완화가 되고 있고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투세 폐지가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저는 현재 증시가 좀 거품이 끼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안 간다는 게 아닙니다. 거품이 끼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저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원래 기준금리 인하를 미국이 시작하면 전 세계적으로 따라가게 되고 그 과정 안에서 미국으로 몰려들었던 달러가 안전자산이니까 불경기고 고금리로 갔을 때 달러로 모여들었던 돈들이 주변국들로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을 완화 국면에서 보여줘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게 그걸 막아버렸어요. 벽을 가두리를 쳐놓고 그 온기를 미국만 누리겠다라는 스탠스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원히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미국 혼자 독식하고 다 죽어나가는 그런 구조는 못 갑니다. 근데 이거를 좀 늦게 온기를 확산시켜 주겠다라는 전략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이제 감안해 봤을 때는 이제 그 온기가 미국으로 몰려들었던 돈이 주변국들로 이렇게 쏴 퍼져나갈 거예요. 그때 차익 실현한 물량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뭐 미국은 여전히 장기 투자로서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나갔다가 또 들어오겠죠. 근데 거기서 익절한 물량이 한 번 정도 어디로 갈 것이다?
세금 혜택까지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로 과하게 무너진 한국 증시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걸 촉진시키기 위해서 각종 규제라든지 그리고 연기금이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평가되어 있는데 연기금이 계속 투입되고 있고 말도 안 되게 싸네. 그러면 이제 익절하고 나서 미증시가 한번 꺾일 때 우리나라도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번 다운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흔들리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받는 거는 거의 정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어도 미국이 조정 나오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조정은 나올 거로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미증시 조정으로 인한 전체적인 조정 이후에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결국 한국으로 많이 들어올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 그쯤에서부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으로. 개인, 기관 다 돌아오겠죠. 그런 과정 안에서 한국 증시가 지금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분간은 한국 증시는 저는 리스크 요인이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 돈은 빠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ING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한 차례 또 리스크가 터지면서 급락할 가능성도 여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환율이 결코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1435원 근처예요. 이 환율이 1430원 위에서 놀다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 환율이 외국인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결국 외환보유고를 써가면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수준인데 환율을 외국인이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빠져나갈 텐데 이걸 어디까지 방어하겠냐 이거예요. 지금이야 괜찮지만 외환보유고가 나중에도 괜찮을 거냐? 그거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증시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또 미국으로 돈이 한 차례 더 백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그럼 환율이 더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은 반대 매매가 터져 나오면서 그냥 확 튀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무조건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증시가 한번 주르륵 흘러내리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슈 내면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도 아직 제대로 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상당히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 안에서 그러면 그 물갈이 태풍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한국 주식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무엇이 올라갈 것이냐. 지금 외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담고 있는 종목들, 다시 말해서 외인 수급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고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지금 섹터는 AI 결국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거의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도 볼만한 종목은 많지 않다. 몇 가지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드웨어는 삼성전자까지 갈 것도 없이 SK하이닉스 선에서 저는 정리된다고 봅니다. 물론 테크윙이니 그 휘하 종목들 정말 많지만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소프트웨어는 역시 네이버를 기준으로 카카오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되고 미증시까지 꺾이게 되면 그땐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데 결국 기준금리는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기준금리 인하 수혜주는 결국 저는 제약바이오가 1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도 제약바이오 자체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리고 불경기가 심화되면서 결국 저는 전쟁이 불식되고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고 왜 이유는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정말 이제 외교도 잘하지만 이 강경책을 잘 쓰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 쪽에서도 정말 헐레벌떡 달려왔죠. 관세 문제 때문에. 그것도 있고 트럼프가 우리가 이전에 보면은 남북 경협 이슈도 막 건드리면서 경협 테마 인프라 쪽 엄청 많이 이제 건드려줬거든요. 그런 거를 또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이 됐건 또 남북 경협이 됐건 이번엔 남북 경협보다는 저는 러우 재건 이 이슈로 이제 한번 크게 어떻게 보면 인프라 사업을 일으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쟁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불경기가 심화됐을 때 정부 쪽에서 할 수 있는 거 경기부양책을 쓸 건데 결국 정부가 쓰는 경기부양책은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재정적자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돈을 들 걷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돈을 들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거 투자에다 써라 이러는 거죠.
그럼 소비도 촉진될 수 있고 세금을 들거드니까 투자가 활성화되겠죠. 세금을 감면하고 그다음 인프라 투자. 보통 재정 정책을 하는데 그 거의 이제 세금 줄이거나 인프라 투자 해주는 거예요. 국가 사업하는 거, 철도 깔고 이런 거 있죠. 도시 개발하고 그게 이제 저는 재건으로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재건을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게 건설 기계라든지 뭐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시멘트라든지 우리가 과거에 남북 경협주로 한 바퀴 돌았던 그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그런 것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건설이나 이런 쪽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핵심적으로 경기 민감 업종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불경기가 심화되면 그때 생존해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증시가 올라가면서 수혜를 볼 걸로 기대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경기 민감 업종이죠. 이런 쪽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단계가 말씀을 드렸듯이 1단계 반도체에서 2단계 제약바이오, 3단계 중후장대 산업이나 인프라, 경기 민감 업종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동할 것이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바이오는 뭐 꾸준하게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되면서 2단계가 유지될 걸로 기대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고 그 다음에 불경기가 심화된 현 시점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그거를 돈을 통해서 부양할 건데 그 사업 돈을 어디다 쓸 것이다? 그렇죠. 이 전쟁을 이제 끝내버리고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재건에다가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한 바퀴 또 돌 거라고 보고 있어요. 파괴된 거 다시 재건하고 그 사업을 또 따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그렇게 호경기가 되면서 조선이나 자동차도 따라서 올라가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의 종목들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도체는 거의 이제 제한적이라 말씀을 드렸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이나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저는 대표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뭐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 그리고 더 본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녹십자나 녹십자 엘빙 종목들은 많죠. 뭐 동아ST,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심축이 되는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팜 혹은 셀트리온 정도까지 이런 종목을 축으로 해서 알테오젠이나 리가킴바이오 같은 종목들을 소액으로 좀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나머지 종목들은 좀 조미료 곁들이듯이 뭐 HK이노엔이나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있죠. 그런 식으로 소액으로만 보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파마리서치는 좀 늦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매도할 필요 없다고 보는데 신규로 들어가기엔 이제 많이 좀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젤도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그리고 게임주들이 이제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크래프톤 역시 대장주는 크래프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과 W게임즈.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을 이제 코어로 해놓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투자 해봄직은한데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적당량으로만 좀 보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관련해서 뭐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브로드컴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워낙에 잘 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 이것도 문제가 되겠는데 그럼 전력 인프라가 중요하겠는데 그래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혹은 뭐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이 이제 대표격인데 솔직히 대장주는 HD 현대일렉트릭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은 이제 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져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매도할 타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신규로 진입하는 거는 살짝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 말고 그 다음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재건이라든지 남북경협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면서 현대엘리베이도 움직이고 추가 급등 나오죠. 어떤 분이 이제 현대엘리베이가 무슨 뭐 인프라 뭐 건설 어쩌고 그거냐 이거 저 남북경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이 있던 것 같은데 결국 그 근간의 틀이 그거예요. 흐름 자체가 이제 중후장대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건설 관련된
그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넘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다 인프라 그런 정책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 굳이 그 이슈에 매몰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큰 흐름 자체가 일로 오면서 같이 수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제약바이오와 조선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크게 변함이 없어요. 뭐 요즘 여러 이제 또 조선 기자재 종목들까지도 낙수 효과를 저는 기대하고 있기는 한데 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 종목들까지도 움직임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관련된 종목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영상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소비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보시는 거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영상 올려드리고 지누스나 뭐 화승인더나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괜찮을 것 같다. 조정 또 알맞게 기회를 주네 생각이 들어서 잘 이제 조정 나오는 거 살펴보시다가 기회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도 거의 없기 때문에 역시 저는 MI텍이나 뭐 이런 종목들 계속 눈에 이제 밟힙니다. 네. 눈에 밟힌다. 그리고 이제 전력 인프라가 정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한일 시멘트나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종목들 있죠. 혹은 HD 현대인프라코어나 두산바켓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SY 스틸텍이 매력적입니다. 건설기계 쪽에서는. 이런 쪽으로 해서 저는 이제 한번 수급이 강하게 몰아칠 걸로 보고 있어요. 한일시멘트, 한일홀딩스 이런 시멘트 기업이랑 현대건설기계, SY 스틸텍 이런 류의 종목들,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서희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뭐 국보디자인 이런 쪽으로 수급이 한번 강하게 휘몰아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소매가 한번 휩쓸고 간 다음에 연말 특수라 지금 뭐 식품이나 소매 유통, 뭐 의류 이런 쪽으로 수급이 돌았는데 그거는 약간 긴 호흡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약간 메인급의 섹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건설, 건자재, 재건, 인프라 이쪽으로 보세요. 이쪽으로 돈 한번 크게 돌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트럼프 정권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지속되면서 그 사업성도 더 좋아질 겁니다. 인프라나 건설 쪽에. 그러면은 이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면서 결국 이제 그 인프라 투자, 재건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가 굉장히 크게 촉진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 재건을 해주면서 사업을 따와서 거기서 이제 돈을 벌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인프라를 이제 산업을 육성하는 그러면서 호경기를 넘어가면서 뭐 자동차나 이런 쪽도 다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저는 나올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적인 패러다임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번 좀 느끼시면서 제약바이는 계속 길게 보시고 쭉 가져가면서 보고 뭐 초보자분들은 그냥 삼바 계속 보면 될 것 같아요. SK 바이오팜이랑 셀트리온 요거 주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나 리가캠은 조금만 넣는 정도로 해서 그냥 제약바이오는 그 틀대로 길게 보고 이제 인프라, 재건 이쪽을 좀 눈을 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소매유통 이후에 의류, 뭐 식품 이런 거 한번 돌고 있잖아요. 그 다음으로 건설, 재건 조선도 계속 길게 보시고 조선이랑 제약바이오는 그냥 쭉 보세요. 계속. 예, 조선이랑 제약바이오는. 그러는 와중에 이런 걸 보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 전력 인프라도 좋은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들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소액으로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실 거면. 그리고 다가오는 굵직한 섹터는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올 굵직한 섹터는 인프라라는 거. 과거 남북 경협에서 맛봤던 종목들, 비슷한 그 까라이 종목들 그런 쪽이 이제 많이 움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결국 현금은 확보하되 지금 굵직한 흐름 안에서 계속 수익을 내가면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무너졌을 때도 추가적으로 또 이제 수익 낸 걸로 과감하게 또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한 50% 정도의 현금은 계속 유지하시고 한국 시장에서 지금 돈을 빼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와중에도 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종목들은 수급이 더 몰려요. 더 잘 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또 다 안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는 것만 집중해서 보면 돼요. 그런 걸 집중해서 보면서 지금 현재 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50% 정도 현금을 놔두고 환율이 나중에 뭐 엔캐리 트레이드나 엔화 환율 문제 때문에 터지거나 혹은 미증시가 꺾이면서 터지게 됐을 때 그때 과감하게 이제 50% 현금을
확 이제 베팅할 수 있는 공격성을 띠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 2025년에 이제 정말 큰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상반기 안에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반기까지도 아니고. 그래서 25년 상반기에 좀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올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저는 해소돼 갈 거로 보고 있는 만큼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 시장이 크게 흔들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작하면 아마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50% 현금 여전히 유지를 잘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과정 안에서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섹터와 종목들 집중해서 보시면서 관심 종목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잡아드리고 있고, 교육자료 올려드리고 있고, 시황 정리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검색식도 올려드리고 있고 전부 무료입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여러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알람 버튼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댓글 짧게나마 한 줄씩 달아주시는 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네, 한 줄씩 한마디라도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